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에 따라 좀 다른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또는 근의 개수를 판별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두 근을 주어지는 경우에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합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주어져요. 2차 방정식에서 문제에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면 이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란 말이 나오면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항등식이에요. 단순한 항등식이고요. 항등식에서 우리는 계수 비교법을 사용하죠. 계수 비교법. 좌변과 우변에서 동류항의 계수가 서로 같다. 이게 바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 분해를 한다라는 것은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를 하면 두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두 근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과 5가 되겠고요. 두 근의 합을 계산했더니 4. 근데 이 4라는 값은 x의 개수. 선생님 마이너스가 붙었는데요? 그래서 x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입니다. x의 개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같아요. 두 근의 합은.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두 번째, 요걸 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공통 인수 x를 묶으면 x-4가 되겠고, 해는 0 또는 4가 되겠지요. 실제 여기서 두 근의 합, 0과 4의 합은 4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4라는 것은 두 근의 합 4는 x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 자, 하나 더 해볼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도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겠고요. x는 1 또는 3이 됩니다. 1 또는 3. 그럼 두 근의 합은 4가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4라는 값은 x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x 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만 해당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x의 개수가 1이 아니어도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됩니다. 자, 인수분해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x 곱하기 2x 그 다음에 3 곱하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그래서 x 마이너스 3 2x 플러스 1 이퀄 0이 돼서 두근 x는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을 볼까요? 두근의 합은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를 계산하면 2분의 5가 됩니다. 이거 다르다. 그치? 2분의 5와 5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값이냐면 두근의 합은 x제곱의 개수 2 그리고 x의 개수 5 이 둘의 x제곱의 개수로 x의 개수를 나누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메모를 하면 됩니다. 분모에 있는 2는 x제곱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5는 x의 개수에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값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걸 메모해 두고 두 번째 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x, 2x. 그 다음에 1, 3. 그리고 큰 수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러면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겠고요. 두 근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을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은 2분의 1이네요. 자, 그럼 실제 한번 볼까요? 분모와 분자를 가만히 살펴보자. 자, 분모는 x제곱의 개수 맞네요. 그죠? 2. 그 다음에 분자는 x의 개수 마이너스 1에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값이에요. 성립하네. 자, 하나 더 해보자. 세 번째는 됐네요. 그죠? 세 번째도 보면 두 근의 합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는데 분모 2. 분모 2는 x제곱의 개수가 되겠고 분자 마이너스 3은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어디 보자. 오타지요? 5죠? 5, 그죠? 이게 아마, 곱인데요? 두근의 곱이에요. 그 표에. 여기는 두 근의 곱이야? 네. 두 근의 합을 계속했네요. 선생님이 앞에 걸 안 봤다. 그럼 두 근의 곱이 맞네. 두 근의 곱을 그러면 설명해 줄게요. 두 근의 곱은 뭐냐면, 분모, 분자인데요. 분모는 x제곱의 개수예요. x제곱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마이너스 3.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본 근과 개수의 관계 성질은 증명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1번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죠. 그죠?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두근 알파 베타를 직접 근의 공식으로 구해서 근 알파 베타를 직접 놓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직접 계산해 보는 거야. 분수의 합, 분수의 곱. 실제 계산하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만 남습니다. 이 과정은 한번 써봐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근을 직접 알파 베타를 놓고 합과 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증명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보자.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인수분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이라는 얘기는 두 근의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이 2차 식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변을 전개하는 거예요. 우변을 전개하면 ax의 제곱. 자, 2차 항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다음에 플러스 a 알파 베타가 됩니다. 자, 이거는 좌변 고변이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야 돼요. 즉 항등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x의 개수 b와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서로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c와 a 알파 베타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자, 첫 번째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요. 두근의 보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자, 여기 굉장히 간편하죠. 자, 이렇게 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두 개의 근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주어지는 경우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주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라고 암기하세요. 암기. 여기 이제 부호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가 붙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암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두 번째 우리가 근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그지? 근이라는 개념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x-알파가 인수로 있고 x-베타가 반드시 인수로 있어야지만 근이 돼요.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사용하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 보기를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근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3이다. 그죠? 근데 부호 조심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빠졌다. 이거 오타네요. 그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3이에요. a분의 c.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한번 다 써보도록 하자.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그냥 쭉 써보세요. 일단은 지금 4개의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 4개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둔 거예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면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1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2번도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이건 이제 부호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고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2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x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b가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겠고 알파 베타는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앞에서 배운 우리가 이제 다양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공식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리고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구할 수 있어요.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여기 밑에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7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수의 덧셈이라고 하죠. 초등수학, 중등수학, 고등수학 똑같이 분수의 덧셈은 통분입니다.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연습하면 됩니다.
자, 문제 2번을 보자. 여기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x 8이 0이 두 군을 알파 베타로 뒀어요. 자,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두군의 합, 두군의 곱입니다. 그래서 두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2분의 1, 그리고 알파 베타는 2분의 8, 4. 자, 이걸 먼저 계산해 두고 주어진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내 보세요. 자, 곱셈 공식을 떠올리면 돼요. 자, 첫 번째 1번은 쉽죠. 얘는 공통인수 알파와 베타로 묶어준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4로 쓰고요.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처럼 분수의 덧셈이 나오면 당연하게 통분 알파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빼기 2알파 베타. 자, 이건 많이 사용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얘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4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알파 베타 8이 되겠네요. 그죠?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계산할 때 분자를 먼저 계산하면 4, 8에 32에서 마이너스 31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1분의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1 이렇게. 그러면 분모 분자에서 마이너스를 앞에 써주고요. 16분의 31이 되는데 보통 분수 나누기 분수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 안쪽에 있는 게 분모, 바깥쪽의 곱이 분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까요? 일단은 전개를 해줘야 되겠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오히려 거꾸로 얘는 요 꼴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게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에요. 오히려 요 반대로 가는 식을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근데 되겠죠? 2알파랑 2베타 아니에요? 맞아요. 2로 묶어줘야 됩니다. 잘 봤어. 자, 알파의 개수가 같아도 되고요. 사실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알파 베타가 4고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었던가요? 맞아요. 그럼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계산하게 되면 8 더하기 1이 돼서 9가 됩니다. 자, 계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이제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요. 오케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만큼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즉 8분의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자, 식을 쓴 다음에 대입하는 건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8분의 1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47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식을 이제 곱셈 공식을 복습한다 생각을 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 방정식의 두 근을 말할 때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수가 주어지고 근이라는 표현은 인수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요 2차 식이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을 인수로. 더군다나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는 그대로 이걸 전개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요. 여기서는 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이라는 것은 1차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x의 제곱의 개수는 1이어도 되고 1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요. 1인 경우는 그대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전개하면 되겠지요. 자, 보기를 볼까요? 두수 x-1루트 3과 1 플러스 루트 3을 근으로 하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은 2, 두근의 곱은 여러분 켤레수입니다. 그죠? 켤레수는 원래 복소수에서만 사용해요. 원래가 정의가. 그런데 켤레라는 말은 짝이에요, 짝. 우리가 이제 양말 또는 장갑 이렇게 짝이 있는 것을 켤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는 단위가 켤레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리수도 켤레수가 있고요. 복소수도 켤레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켤레수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3번을 보자. 다음 수를 두근으로 하고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자 1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두근을 주어질 때 켤레수, 켤레 무리수 또는 켤레 복소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더 쉬운 거죠, 이러면. 그죠? 이런 켤레수로 주어지는 경우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계산하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계산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방정식이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고요. 거기서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또 이번에는 근으로 하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그냥 두 수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 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두 수입니다. 얘는 두 수. 그냥 두 근이에요. 그냥 두 근. 두 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1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8,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3.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3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을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하고요. 그럴 때 다음 수를 두 근으로 하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돼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 5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 이퀄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보면 돼요. 자, 이번엔 두 근의 합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계산하면 되는데 분수의 덧셈이네. 그럼 분모를 통분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3분의 5가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쉽죠.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을 하면 분모끼리의 곱 알파 베타, 분자끼리의 곱 1이 돼서 3분의 1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5x 플러스 3분의 1 이퀄 0이 됩니다. 여기다 3을 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2대1로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을 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라고 했으니까 5 플러스 2, 즉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가 3, 알파 플러스 베타가 5 플러스 1이 돼서 9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아, 두근의 합은 7이 되겠고 두근의 곱은 9니까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 이퀄 제로이구나.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가은이와 현빈이가 2차 방정식 주어졌어요. 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은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얻었고, 그 다음에 현빈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이런 문제 많이 나죠. 자, 그러면 가은이가 구한 두 수를 근으로 한 2차 방정식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빈이가 현빈이의 식으로도 한번 구해보고요. 그다음 올바른 식을 찾으면 됩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가은이나 현빈이가 구한 두 개의 근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가은이의 경우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고 그랬으니까 상수항 5가 맞는 거고요. 현빈이의 경우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고 그랬으니까 x의 개수 마이너스 2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입니다. 이퀄 0.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는 그냥 근의 공식을 바로 구하면 됩니다. 2a분의 2분의 2 풀마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곱하기 5 2분의 2 풀마 하고요. 4 빼기 4, 5, 20 그러면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러면 얘는 4i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분모 분자 약분을 하게 되면 따라서 x의 값은 1 풀마 2i예요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제목은 2차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그러니까 정수 계수 또는 유리수 계수로 인수분해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서 2차 식을 인수분해할까 이걸 묻는 이유는 뭘까요? 유리수 계수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인수분해는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2차 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 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는 실수 범위 안에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다.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복소수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i,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로 인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범위, 그러니까 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불가합니다라고 하는 거고,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시오 하면 풀마 i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식을 인수분해한다라고 가정해 보죠.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주어지고 알파 베타를 하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듯이 마이너스 a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전개했냐면, 자, 여기서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가 a잖아요. 그럼 a를 묶어준 다음에 얘는 두 개의 인수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이 되는 거죠. 그죠? 최고차의 개수는 밖으로 빼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 2차식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항상 둘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개수가 복소수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계수가 실수인 경우는 둘차식의 곱으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차식이 인수분해인데 일단은 두근의 알파 베타 하면 당연하게 그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라서요. 반드시 최고차항은 A로 묶어주고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복소수 범위 안이라 이렇게 주어집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는 거고요. 복소수 범위는 언급을 해줘요. 이렇게. 실제 근을 구했더니 어라? 복소수 맞네요. 그죠? 3 풀마 i.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이 1이니까 한 번은 빼주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이 3 플러스 i를 알파, 3 마이너스 i를 베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2차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가능해요. 이유는 단 하나,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 5번.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의 경우 x의 제곱 마이너스 3인데요. 이 마이너스 3은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x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 가능해요. 이건 제곱근의 성질이죠. 그죠? 플러스일 때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제곱근의 성질을 좀 더 이해한다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를 한번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루트 5 i입니다. 루트 5 i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 얘는 루트 5 i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b에다 0을 대입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제곱근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이 돼서 x 플러스 루트 5i 하나, x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인수분해 안 되죠. 얘는 이퀄 0 방정식으로 가정하고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실제 x의 값은 2의 분의 이거는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는 항상 두 번째 근의 공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2 곱하기 2니까 b'이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4 더하기 7 1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 1차식의 곱 x 마이너스 요것도 처음에 만약에 부호가 좀 헷갈리면은 중괄호 하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1 하나 곱하기 이번에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1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가로를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퀄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11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1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볼까요? 4번도 다항식입니다. 하지만 얘를 방정식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근을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x는 얘도 x의 개수가 8이니까 짝수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죠. b'이 마이너스 4인 거예요. 4 풀마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C 2 곱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2분의 4 풀마 하고요. 16 마이너스 2구 18. 그러면 얘는 4i가 되네요. 그죠? 4i. 그러니까 루트 4i. 근데 루트 4라는 것은 루트 2i 같은데요? 2i. 어? 아, 18, 16이구나. 맞아. 선생님이 4라고 착각했어요. 루트 2i예요. 18에서 16을 빼니까 그죠? 루트 2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값을 2 풀마 2분의 루트 2i라고 쓴 다음에 자, 두 일차식의 곱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중괄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루트 2i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하고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루트 2i가 되는 거예요.